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신효건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곡은 쇼팽의 발라드 1번인데요. 쇼팽은 1831년부터 42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총 4곡의 발라드를 작곡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쇼팽이 폴란드를 떠나 프랑스 파리에서 낭만주의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하였던 시기입니다. 쇼팽의 발라드는 19세기 폴란드 민족주의 시인이었던 아담 미키에비치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특정한 어떤 시를 묘사하기 위해 작곡했다는 기록은 사실 어디에도 없습니다. 민족주의 정신이 팽배했던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였던 이 당시에는 저마다 자기의 고유한 언어나 역사를 강조하며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전설이나 신화를 소재로 한 서사시들이 이러한 민족주의 사상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쟁 중이었던 그의 조국 폴란드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걱정만 해야 했던 어쩔 수 없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이 발라드라는 장르를 통해 폴란드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쇼팽의 발라드를 연주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문학에서의 서사시의 특징들이 이 발라드에 어떻게 적용됐는지와 어떤 형식으로 작곡되었는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2가지를 모르고 발라드를 공부하게 되면 연습을 많이 해서 테크닉적으로는 무리 없이 연주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음악의 전체적인 큰 구조와 흐름을 볼 수 없고 음악 안에 내포된 의미를 읽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발라드는 서사시로 사랑 이야기, 전설, 영웅, 역사적 사건 등을 다룬 내용을 뜻하는데요. 먼저 문학에서의 서사시에 나타내는 특징들이 무엇인지 알아본 후 그 특징들이 쇼팽의 발라드 작품에 어떻게 적용되어 나타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사시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나레이터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의 발라드 모두 곡을 시작하기에 앞서 도입부가 있는데요. 발라드 1번의 도입부를 예로 들어보면 7마디에 걸쳐 유니즌으로 나타나는 선율은 레치타티보처럼 인간의 목소리를 연상케 합니다. 이 도입부는 원곡의 4분의 6박자가 아닌 4분의 4박자로 시작하고 템포 표시는 모데라토가 아닌 라르고이며 이 곡의 원조인 G 마이너가 아니라 나폴리 화음인 A 플랫 메이저로 시작하는 점이 특징적이고 이를 통해 원곡과 도입부를 확실하게 분리시켜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할 시 사람이 이야기하듯 목소리가 연상되게끔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고 또 듣는 사람이 연설, 즉 연주의 첫 시작부터 집중할 수 있도록 첫 음부터 무게감 있고 긴장감 있게 표현해주면 좋겠습니다. 서사시의 2번째 특징으로는 서사시는 운율을 가지고 있고 한 연이 사행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쇼팽은 이러한 운율을 발라드 작품에 적용하여 작곡하였는데요. 도입부가 나온 후 마디 8에서 마디 23까지 보시면 4마디가 하나의 프레이즈를 구성하고 총 4번이 나오면서 사행으로 된 한 연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쇼팽이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를 이런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곡의 시작인 이 부분을 연주하실 때에는 마치 시를 읊듯이
각 행에서는 약간의 쉼을 가져주고 멜로디와 화성의 의미를 담아 각 프레이즈가 연결될 수 있게 노래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 특징으로는 서사시에서는 여러 가지의 사건이 아닌 단 한 가지의 사건만을 다루는 것이 특징적이고 시의 끝부분에서는 이 사건의 절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보통의 형식과는 달리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갈등 자체가 중심이 되어 듣는 이의 감정을 격양시키며 극적으로 끝을 맺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발라드 1번은 자유로운 소나타 형식으로 작곡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소나타 형식, 즉 제시부, 발전부, 제연부, 코다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나 더 발전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아치형 구조를 이루고 있어 곡의 중심은 중간에 나타나지만 곡의 흐름과 점진적인 발전은 제연부를 거쳐 코다까지 곡의 마지막을 향하여 점점 심화되는 형태로 작곡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서사시의 마지막 특징으로는 보통 몇 명의 등장인물들이 나타나고 그들은 서로 대화하면서 나레이터에 의해 성격이 묘사되어지기도 하는데요. 주로 서로 갈등하며 사건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 곡에 나타나는 1주제와 2주제가 등장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곡이 진행되면서 이 주제들이 매우 다른 형태로 변형, 발전되어 나타납니다. 먼저 제시부에서 나타나는 두 개의 주제는 모두 사색하듯 아주 차분하고 아름답게 표현되어 나타납니다. 하지만 94마디부터 발전부에 이르러서는 1주제가 베이스의 미음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며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고 마디에서는 이 곡의 중심부이자 가장 극적인 부분으로 제시부에서 나타났던 이 주제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재연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소나타 형식 안에서의 아치형 구조로 1주제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2주제가 먼저 나온 후 1주제가 나옵니다. 2주제는 제시부와 발전부에서 표현된 것과는 다르게 왼손의 아르페지오 음역으로 나타나고 오른손의 멜로디는 포르테시모의 다이내믹 안에서 자유롭게 변형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주제가 나온 후 코다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번 더 1주제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곡의 시작과 같은 화성 진행과 멜로디를 갖고 있지만 완전하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 중에 잠시 휴전을 한 것처럼 계속적인 긴장감이 흐르고 있고 한층 깊어진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쇼팽의 발라드 1번을 통해 서사시의 특징들이 어떻게 작품에 적용되어 나타나는지와 이 곡의 주제들이 소나타 형식에서 어떻게 변형되고 발전되어 나타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곡을 공부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